워렌 버핏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생 기업을 분석하고 종목을 골라내며 엄청난 부를 쌓은 투자의 귀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유언장에 뭐라고 적어뒀는지 아시나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의 10%만 안전한 국채에 넣고 나머지 90%는 전부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명시해뒀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수천 개 기업을 연구하고 분석했던 사람이 정작 가족에게는 그냥 미국 대우표 500개 기업에 모두 맡겨라고 조언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 이미 10년간의 실험을 통해 자신의 확신을 증명했습니다. 2007년에 그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헤지펀드 전문가들과 100만 달을 걸고 내기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전문가들이 선택한 펀드와 단순히 S&P 500을 따라가는 펀드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성과를 낼지 겨뤄본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이 밤낮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사고 팔며 얻은 연평균 수익률은 겨우 2.1% 정도였습니다. 반면 아무 생각 없이 SP500을 따라간 펀드는 연평균 약 8.7%의 수익을 냈죠.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에 올라타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S&P 500 투자가 가진 강력한 장점들을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압도적인 장기 수익률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년간 이 지수는 매년 평균 약 10.4%씩 성장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 2.5%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격차를 만드는지 아시나요? 만약 20년 전에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뒀다면 지금쯤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약 7억 원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무려 5억 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서울 근교 아파트 한 채 값이 생기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 장점은 자동으로 최고의 기업만 남기는 시스템입니다. SP500은 고정된 멤버 리스트가 아니에요. 마치 프로 스포츠 리그처럼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탈락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20년 전만 해도 최고였지만 지금은 사라진 기업들, 예를 들어 야후 같은 회사들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죠. 지수가 알아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새로운 강자로 교체해 주니까요. 세 번째는 완벽한 위험 분산 효과입니다. 한 기업에 모든 돈을 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S&P 500 ETF 한 주만 사도 여러분의 돈은 자동으로 500개 기업에 나뉘어 투자됩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분야부터 존슨앤드존슨 같은 의료 분야,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골고루 분산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장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애플 주식 한 주를 사려면 수십만 원이 필요하지만 한국에 상장된 S&P 500 ETF는 한 주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곳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명하고 저렴한 운용 비용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용한다는 일반 펀드들은 본 연 1%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SP500 ETF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기만 하면 되니까 운용 수수료가 연 0.003%에서 0.07%인 수준에 불과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런 작은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SP500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열어서 검색해보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타이거, KODEX, SPY, IVV, VOO 같은 암호 같은 이름들이 우르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게 다 뭐고 우리는 뭘 사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복잡한 암호들을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커피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최고 기업 500개라는 최상급 원두로 만든 기본 메뉴죠.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스타벅스도 팔고, 이디야도 팔고, 투썸플레이스도 팔죠. ETF도 똑같습니다. S&P 500이라는 동일한 레시피로 여러 금융회사들이 각자 자기 브랜드의 상품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이 금융회사들을 자산운용사라고 부르는데 카페 브랜드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바로 타이거와 KODX예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만든 브랜드고 KODX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브랜드죠. 그래서 똑같은 SPOP 500 상품인데도 이름이 TIGER 미국 S&P 500이나 KODX 미국 S&P 500으로 나뉘는 겁니다. 미국 본토에는 더 원조격인 브랜드들이 있어요. SPY, IVV, VOO 같은 것들이죠.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IVV는 블랙록이, VOO는 뱅가드라는 세계적인 거대 자산운용사가 만든 오리지널 아메리카노인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랑 이디야 아메리카노랑 카페인이 다른가요? 아니죠. 각성 효과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컵 디자인이나 가격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TIGER든 KODX든 SPY든 모두 SP500이라는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니까 장기적인 수익률은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99.8% 정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주 미세한 운용 수수료, 그러니까 커피값의 차이와 한 주당 가격 정도예요. 결론이 뭘까요? TIGER나 KODX나 SPY 같은 이름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걸 고르시든 본질은 동일합니다. 미국 최고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는 똑같이 누리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카페 브랜드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로 결정하는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남았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살 것이냐, 아니면 미국 현지 카페까지 가서 오리지널 커피를 살 것이냐의 문제죠. 즉,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를 살 것인가, 아니면 미국 증권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해외 ETF를 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이 둘은 세금부터 환율, 투자 방식까지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지금부터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TIGER나 KODX처럼 한국 증권시장에서 원화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국내 상장 ETF를 살까요? 아니면 SPY나 VOO처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권시장에서 직접 사는 해외 직투 ETF를 살까요? 이 선택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마실 것이냐, 아니면 미국 현지 카페에 직접 가서 마시는 오리지널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이냐의 차이라고요. 편의점 커피, 즉 국내 상장 ETF는 어떤가요? 슬리퍼 신고 나가서 원화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반면 현지 카페 아메리카노, 즉 해외 직투 ETF는 원조의 맛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나라가까지 가야 하고 그 나라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럼 둘 중 뭐가 더 좋을까요? 편의성이냐, 원조의 감성이냐? 이 둘의 장단점을 세 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의성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내 상장 ETF, 편의점 커피의 압승이에요.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에서 그냥 원화로 주식 사듯이 똑같이 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해외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해요. 게다가 미국 증권시장이 문을 여는 시간, 즉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부터 거래해야 하는 시차의 불편함도 있죠. 둘째, 운용 수수료입니다. 이건 현지 카페, 즉 해외 직투 ETF가 아주 근소하게 저렴합니다. 편의점 커피는 포장비나 유통비가 조금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국내 TIGER,
미국 S&P 500의 연간 수수료는 약 0.07% 수준인데 미국 VOO의 연간 수수료는 0.03%예요.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4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이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세금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최종 선택이 갈리게 될 겁니다. 국내 상장 ETF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편의점만의 멤버십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계좌를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ISA라는 멤버십 계좌를 통해 ETF를 샀고 1년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익의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그런데 ISA 멤버십이 있다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면제되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아주 싸게 세금을 매깁니다. 내야 할 세금이 29만 7천 원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금저축계좌는 혜택이 더 강력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밀어주고 연말정산 때 최대 13.2%의 세액공제라는 보너스 현금까지 돌려줘요. 이건 국가가 커피 마시라고 지원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해외 직투 ETF는 이런 멤버십 혜택을 전혀 쓸 수 없어요. 대신 다른 룰을 따릅니다. 1년 동안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거나 연말정산 혜택과 비과세 멤버십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를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편의점 커피에 1+1 행사와 통신사 할인까지 붙여서 파는 격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만약 여러분이 이미 투자 경험이 많고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세금 폭탄이 걱정되는 고소득자이거나 장기적으로 달러라는 화폐 자체를 모으고 싶다면 해외 직투 E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챙기고 22%로 세금을 깔끔하게 끝내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맞는 커피 취향이 결정되셨을 겁니다. 편하고 혜택 많은 편의점 커피냐? 달러로 사는 현지 카페 커피냐? 좋습니다. 어떤 커피를 선택했든 이제 여러분은 부부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깨어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실제로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것, 즉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일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지식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SP500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TIGER와 SPY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끄는 순간 이 모든 지식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 사라져버릴 겁니다. 1년 뒤 여러분의 계좌는 오늘과 똑같을 거고요.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가장 큰 위험은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 값, 단돈 2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스위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